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대 문학에 있어 여러 작가들의 활동은 편견과 인습과 관습이란 굴레에 갇혀 미완성의 탑을 쌓고 맙니다. 김명순이 그랬고 김일엽이 그랬고 나혜석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완의 탑일망정 그들이 세워놓은 근대 여성의 정체성은 이후 봉건적 권위주의로부터 해방을 이루어냅니다. 굴하지 않는 저항의 목소리, 끝없는 자각과 여성 해방의 외침,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죠. 오늘 준비한 어머니와 딸은 전 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녀를 통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작가가 겪은 그리고 겪고 있는 문제를 가볍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혜석이 살던 세상, 지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머니와 딸, 시작합니다. 난 그 잘났다는 여자들 부럽지 않아. 틈만 나면 한운의 방에 와서 히히허허 하는 주인 마누란 오늘 저녁에도 또 한운과 리기봉과 마주 앉아 아랫방에 있는 김선생 귀에 들리라고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하여 말했다. 왜요? 리기봉은 주인 마누라의 심사를 잘 아는 터이라 또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기 위하여 이렇게 물었다. 내 여자란 것은 침선방적을 하여 살림을 잘하고 남편의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야. 오늘은 가불병과 마주 앉고 내일은 이로와와 마주 앉게 되고 때론 ABC와도 말하게 되는 이 여관집 마누란 여러 번 좌석에서 신여자 논란이 나는 것을 많이 주워들었다. 그리하여 그 중에 이런 말이 제일 머리에 박혔던 것이었다. 아이 왜요? 신여성은 침선방적을 못하나요? 남편의 밥보다 자기 밥을 먹으면 더 맛있지. 1년 전에 이혼을 하고 다시 신여성에게 호기심을 두고 있는 리기봉은 이렇게 반항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시 주인 마누란 처음과 같이 강한 어조로 반항할 힘이 없었다. 아이고, 들으라고 그랬지. 손가락으로 아랫방을 갈아치며 한우는 리기봉의 옆을 쿡 찌르며 이렇게 말한다. 아니 그런데 아랫방에선 혼자 밤낮 무엇을 하고 있지? 주인 마누라의 성미를 맞추어 이렇게 다시 화제를 리기봉은 이었다. 소설을 쓴다나 무엇을 한다나? 입을 비쭉하는 주인 마누란 무엇을 지주함인지 무슨 의미인지 대체 알 길이 없었다. 남이 소설을 쓰거니 무엇을 하거니 주인이 그렇게 배가 아플 것이 무엇 있어? 주인 마누란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입을 다문다. 왜 그래요, 글쎄? 리기봉은 무엇보다 그 주인 마누라의 대담이 아는 체 하는 것이 더 듣고 싶었다. 네 여자가 잘나면 못 써. 남잔 잘나면 쓰고요. 남자도 너무 잘나면 못 쓰지. 그럼 알맞이 잘나야겠군. 아이고, 좀 어려운걸. 리기봉은 입맛을 쩍쩍 다신다. 다시 바싹 대앉으며 주인, 대체 여자나 남자나 잘나면 못 쓴다니 왜 그렇소? 말 좀 들어봅시다. 내야 무시커니 뭘 알겠소마는 여자가 잘나면 남편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남자가 잘나면 계집 고생시켜. 그건 꼭 그렇소. 인지하니까 주인이 큰 철학가요 문학가거든. 한참 비행기를 태웠다. 그것은 그렇고 상대자의 인격이 부족한 때 남기는 현실이요. 도해지나 문명국엔 다소 정돈이 되었으나 과도기에 있는 미문명국이나 지방에선 아직도 사실로 있다는 설명을 하고 싶었으나 알아들을 것 같지 아니하여 그만두고 비행기만 태운 것이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한우는 이렇게 말하며 검은 눈을 끔뻑끔뻑하고 내려오는 머리를 한 번씩 다듬었다. 왜 그렇소? 어디 들어봅시다. 리기봉은 한운의 말에 반색하여 대들었다.
잘난 여자도 이혼하고 잘난 남자도 이혼하는 것은 사실 아니요? 그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맞지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결국 맞지 않는다는 것이 누가 잘났든지 잘나서 그런 것 아니요. 다 진보하려는 사람의 본능에서 생기는 사실이겠지. 자기가 리혼을 한 사실이 있는 리기봉은 대답이 좀 약해졌다. 아직 미성혼 중으로 장래를 꿈꾸고 있는 한운에겐 어디까지 리혼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었다. 리혼 안 하면 진보할 수 없나? 불만족한 데서 만족을 찾으려니까 그렇지. 아이, 그렇다면 당초부터 혼자 살지. 자기가 자기를 만족한다면 모르거니와 타인을 상대하여 만족을 구한다는 것은 될 말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어렵게 들어가자면 한이 없고 혼자 살자 말도 못되고 어려운 문제야. 리기봉은 음울해지면서 자기가 지금 무직으로 놀고 있는 것, 어떤 여성이 자기 아내가 되어 자기를 만족히 하여 줄까 하는 것을 묵상하고 있다. 이 틈을 타서 주인은 다시 말을 끄집었다. 아, 글쎄 그년이 김 선생이 온 뒤로부터 시집을 안 가려고 하고 공부만 더 해지라니 어쩌겠어? 할 수만 있으면 공부를 더 시키는 것이 좋지요. 공부는 더해 무엇하겠어? 고등여학교 했으면 족하지. 여자도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해요. 여자의 일생처럼 위태한 것이 어디 있나요? 아, 그렇기에 잘난 여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아. 제 한 몸을 추수할 만한 전문 없이 불행에 이른다면 부모 형제 친구를 괴롭게 하니까 결국 마찬가지야. 잘나면 불행에 이르지 않지. 아니, 그러면 돌쇠 어머니는 어째서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이어간집 밥 어멈 노릇을 하고 있어? 다 팔자소관이니까 그렇지. 주인은 대답할 말이 없어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면 뭐 다 그렇지요. 우리 화토나 합세다. 다 듣기 싫다는 듯이 한우는 책상 서랍에서 화토를 꺼냈다. 맞고 내기 화토나 할까? 200 끝에 맞고 한 각씩. 세 사람은 다 각기 들고 앉았다. 아침 일찍가니 주인 마누란 김선생 방에 들어섰다. 어서 오십시오. 이리 뜨끈한 대로 내려오십시오. 김선생은 쓰던 원고를 집어치우면서 말했다. 밤낮 무엇을 그리 쓰시고 계시오? 아, 예, 무얼 공연히 장난하고 있지요. 밤낮 혼자서 고족하지 않아요? 뭐려, 졸업을 해서요. 그러고 고족한 것을 이겨낸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양이 깊으신 어른이란 달라. 아이고, 그렇지도 않지요.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 많이 하긴 무엇을 많이 해요. 참 여자로 훌륭하시지. 천만에. 공부해가지고 다 김선생같이 되려면 아이고, 누가 공부를 아니 해요. 왜요? 김선생은 어젯밤 윗방에서 하던 말을 들은 터이라 이 마누라가 무슨 또 변덕이 생겼나 하고 이렇게 물었다. 어린애같이 쌍일을 할까? 곱게 앉아서 글이나 쓰고 신선 노름이지. 김선생은 당신네들이 팔자가 좋소이다 하고 싶었으나 그러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 대답을 아니하였다. 그렇게 소설을 써서 잡지사에 보내면 얼마나 주나요? 심심하니까 쓰고 있지요. 150원 현상소설을 쓰고 있단 말을 아니하였다. 그래도 들으니까 돈을 많이 버신다는데. 거짓말이에요. 과거에 현상소설에 몇 번 당선하여 수백 원 번 것, 신문지상 장편소설에 수백 원 번 것, 매삭 잡지에 투어 원고로 받는 것 적지 않으나 자기 자랑 같아야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여행 다니시는 것은 많이 버셨기에 하시지. 예, 저금 통장에 수천 원쯤 있지요. 형사가 실문하듯이 묻는 이 말에 대하여 귀찮은 듯이 속이 시원해라 하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본래 김 선생은 돈 말이라면 머리를 절절 흔드는 사람이다. 아이고 머니나 저런.
밥값 떼일까봐 걱정은 마십시오. 원천만에. 그런데 김 선생, 예, 이렇게 여관에 계시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거야 내가 알아채서 할 일이지요. 저기 방 하나 말해 놓았는데 그러면 나더러 나가달란 말씀이요? 방 하나 얻어서 밥 지어 먹으면 얼마 들지 않을 것이 아니야요. 경제시대에 경제를 해야지. 고맙습니다만 주인으로 앉아서 손에 대한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요. 김 선생의 얼굴엔 노기가 좀 띄었다. 주인은 미안히 여기면서 아이, 다 형제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요. 남과 똑같이 밥값 내고 있는데 나가라 들어가거라 할 필요가 있어? 난 다른 데로 옮기지 않겠소. 난 본래 한 곳에 자리를 정하면 꽉 박혀 있는 성미요. 자기가 지금 겨우 자리를 잡고 침착히 쓰고 있는 창작이 자리를 뜨면 또 얼마간 글을 못 쓸 것을 잘 아는 김 선생은 다소 불쾌를 느꼈으나 이렇게 말했다. 대체 날도로 나가란 까닭은 무엇이요? 좀 알고나 봅시다. 아이 참, 낸들 손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실례되는 줄 알면서도 그랬지요. 무슨 까닭이야요? 아니 글쎄 말이야요. 금목좌우그로 선생이 온 후론 우리 영애란 년이 시집 안 가겠다, 공부를 더 해지라니 대체 여자가 공부를 더해서 무엇한답니까? 그러면 학비 대실 수는 있나요?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어도 안 시켜요. 그건 왜요? 안 여자가 남편의 밥 먹으면 그만이지요. 남편의 밥 먹다가 남편의 밥 못 먹게 되면 어쩌나요? 잘난 여자가 그렇지요. 못난 여자가 그렇게 되면 어쩌나요? 그렇지 않을 대로 시집을 보내지요. 누구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집을 간답대까? 여자가 더 배우면 무얼 해요? 더 배울수록 좋지요. 많이 아는 것밖에 있나요? 많이 알면 무얼 해요? 자식 낳고 살림하면 고만인거려. 그야 그렇지요만 횡포한 남자만 믿고 살 세상이 못됩니다. 아이고 김 선생은 저런 말을 늘 우리 영애란 년에게 해들리니까 안 됐지요. 내가 그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년이 왜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하오? 그야 내가 알 리 있어. 저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내게 떼실 일은 아니고 날더러 나가랄 것도 아니요. 글쎄 김 선생, 한원이 같은 유망한 청년을 놓치면 또 어디가 구해본단 말이요. 구하면 또 있지요. 글쎄 내가 한번 가보았었구려. 한원 씨 집을요? 네. 어때요? 나락섬이 쌓이고 나물 파리로 해 쌓고 아버진 학자고 형대 화목하겠다, 양반 지체 좋겠다, 당자 얌전하겠다, 더 고를 수 있겠소? 저더러 그랬나요? 그러고 말고요. 뭐래요? 싫다지. 왜 싫대요? 그것은 나보다 김 선생이 잘 알 것이요. 어머니에게 못하는 말을 내게 다 하려고요. 무식한 애미에게 무슨 말을 하겠소? 김 선생은 다 한 통이니까 말이지. 내게 떼시지 말고 따님을 잘 달래시오. 그년이 내 말을 듣나?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요. 무엇이든 내게 말할 필요야 있겠소. 내 딸은 김 선생이 다 버려냈세다. 주인은 최후의 말을 던지고 일어선다. 김 선생은 그의 치맛자락을 잡아다니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과연 그렇다면 내 다른 곳으로 가리다. 그러지 말고 영애를 달래서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냐고 물어보시오. 그 앤 그렇게 연애나 하는 년 아니요. 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간다. 김 선생은 혼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우습기도 하고 잠이 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 딸이 머리에 떠올랐다. 저 모녀와 같이 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싫다면 어쩌나 하고 생각해 보았다.
불의의 애군에 당한 것을 자기 과거 모든 애군 프로그램 중에 넣었다. 더 있어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구경할까? 하다가 에라, 다 구치하나. 또 무슨 애군에 들을지 어떻게 알아? 하고 이 여관을 떠나기로 하고 흐트러진 짐을 보았다. 선생님 하고 영애가 들어온다. 그 눈엔 눈물 흘린 흔적이 있다. 어서 들어와. 선생님 하고 영애는 김 선생 무릎에 푹 엎드렸다. 그 어깨는 들썩들썩하였다. 울지 말고 다 말을 해. 영애? 네. 영애는 일어앉으며 주르륵 흐른 눈물을 치맛자락으로 씻는다. 어떤 사람과 약속해 놓은 일이 있는가? 없어요. 글쎄, 나도 보기에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좋은 사람 구해놓고 시집 가라는데 왜 싫대? 응? 싫어요. 시집 가기가 싫단 말인가? 한운 그 사람이 싫단 말인가? 시집 가기도 싫고 그 사람도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이야? 죽었으면 정 죽어야 할 일이면 죽기도 하는 것이지. 선생님, 전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돈 있어? 고학이라도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 아이고, 죽었으면. 죽는 것은 남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야. 아이고, 선생님. 영애의 눈엔 다시 눈물이 글썽글썽한다. 어머니가 학비 주실 능력이 없으신가? 없어요. 다른 친척 중엔 학비 줄 만한 사람이 없나? 없어요. 제절 보면 아까운데 누가 좀 대주었으면. 졸업하고 버럭 갚게. 버럭 갚을지 못 갚을지 그건 모를 말이고 누가 그런 고마운 사람이 있나? 선생님, 그럴 사람이 없을까? 내라도 돈이 있으면 대어주겠구먼. 돈이 있어야지. 부자 사람들 돈 좀 나 좀 주지. 공부를 하면 무엇을 전문하겠어? 문학이야요. 문학? 좋지. 어렵지요? 어렵기야 어렵지만 잘만 하면 좋지. 영엔 독서를 많이 해서 문학을 하면 좋을 터이야.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사는 것이 사는 맛이 있으니까 좋은 창작을 발표하여 사회적으로 한 사람이 된다면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이야.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망상 말고 가깝고 쉬운 길을 취해. 무슨 길이야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하게 되니 시집 가야 할 것 아닌가? 싫어요. 아마 한온이 싫지? 예, 싫어요. 왜? 어때서? 사람이 덜 되었어요. 그래도 어머닌 꼭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한 사람 노릇은 할지 모르나 사회적 인물은 못 되고 한 사람 노릇하면 고만이지. 선생님, 지금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 노릇하면 즉 사회적 인물이지.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그렇게요? 그런 것도 아니지만 난 그 사람 싫어요. 왜 그래? 나보기엔 좋던데. 의지가 박약한 남자야요. 좀 어리긴 어려. 사람이 안 되어 있는 거려. 그러면 어머니더러 다른 사람을 구해달라지. 싫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으면 어떻게 해? 죽고만 싶어요. 그것도 공상. 어서 속히 좌우간 결정을 해야 안정을 하지. 곁에 사람까지 초조해지는구먼. 아이고, 어머니가 내려오시네. 영엔 허둥지둥 일어선다. 어서 가봐. 나하고 무슨 의논이나 한 줄 아시겠구먼. 제가 이 방에 오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게 말이지. 선생님, 또 올게요. 영엔 속히 나간다.
아이고 인연 이거 이때 자빠져 자니? 주인 마누란 영애 혼자 누워 자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잡아 벗기고 잡아서 두드리고 소리를 높여 외친다. 아이고 인연아 한나절까지 자빠져 자고 해다 주는 밥 먹고 밤낮 책만 들여다보면 옷이 나니 밥이 나니 인연이가 보기 싫다 어디로 가버려라.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이고 인연아 너같이 잘난 년이 잘못한 것이 무엇 있겠니? 어머니 아이고 인연 너같이 잘난 년은 난 보기 싫다. 썩 어디로 가버려. 어디로 가요? 아이고 인연아 아무데로나 가지. 너 연애하는 서방에게로 가렴. 어머니도 망령이시지. 너 좋아하는 데가 있으니까 시집을 안 간다지. 없어요. 아이고 인연아 난 널 사람들하고 고등여학교까지 공부를 시켰더니 지금 당에서는 후회만급이다. 어머니 어이구 인연아 애미 말 듣지 않는 자식 무엇에 쓰겠니? 심청인 제 몸 팔아서 그 아버지 눈을 띄우지 아니했니? 나와 넌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다. 오날 지금이라도 곧 나가거라 인연아. 또 두드린다. 아이 에라 인연아 죽든가 나가버리든지 해라 인연아 꼴보기 싫다 인연아. 다시는 안 그래요. 나가라니까 인연아 다시는 안 그랜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인연아. 이때 듣다 못하야 김 선생이 문을 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리 좀 오세요. 어느 날 저녁 밥 뒤다 한운이 김 선생 방으로 들어오며 심심해서 좀 놀러 왔습니다. 잘 오십니다. 앉으십시오. 낮엔 사무실에 가서 바쁘게 지내다가 밤이면 심심해요. 사무는 무엇 보십니까? 예, 농림에 관한 것이지요. 참, 농림학교 출신이시지? 예. 도청에 근무하시죠? 예. 바쁘세요? 예, 상당히 바쁩니다. 이제 장가를 들어 가정을 가지셔야겠네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일생을 독신으로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디 부모 형제가 가만둬야죠. 왜 그래요? 부부의 낙이 인생의 제일인데. 그럴까요? 독신보다 귀찮을 것 같은데요. 귀찮은 가운데 재미가 있거든요. 왜 조물주가 남자 여자를 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 여자가 있기에 기묘한 세상이 생겼지요.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남녀가 합해야 생활 통일이 되고 인격 통일이 되는 걸 어떡해요? 그럴까요? 그렇지요. 독신자에겐 침착성이 없는 걸 어쩌고. 그건 그런가 봐요. 고적하긴 해요. 어서 장가 들으시오. 그렇게 쉽게 되나요? 영애원 어찌 되는 모양이요? 모르지요. 영애와 안 되면 다른 곳이라도 구원해야지. 김 선생은 그 말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물었다. 다른 데 구원하려면 발세했게요. 그럼 꼭 영애하고 하겠소? 치성 즉 감신으로 백도까지 열을 내보구려. 하고자 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소? 공부하겠다는 거요. 학비가 있어야지. 내가 좀 대고 자기 어머니가 좀 대고하면 되지 않겠어요? 정말이요? 주인더러 그 말을 해보았소? 아이 공부는 절대로 안 시킨다니까요. 한운 씨가 꼭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지? 아이 그 어머니가 마음에 들면 무엇하나요? 당자끼리 문제죠. 아직 까맣게 알지 못하고 있는 한우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영애가 한공과 혼인을 아니어갔다면 어쩌오? 다소간이라도 눈치를 채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그만두고 레코드나 틉세다. 김 선생은 남의 일에 구설이 무서워서 말을 잘렀다. 양곡을 좀 들어볼까요? 한운도 더 말하고 싶지 아니하여 추금기를 넣는다. 저것이니 하시지요. 카르멘 후아스도 하무렛 마르세유. 우렁차게도 하는 소리가 끝날 때마다 리기봉의 방에선 영애의 가냘픈 웃음소리가 새어들어왔다.
한우는 유심히 귀를 기울였으나 그 나타난 표정은 아무렇지도 아니하였다. 공연히 마음을 졸이며 마주 앉은 김 선생은 오 천진난만한 청년이여 하였다.